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은행주가 폭락하며, 곧이어 대형 은행들도 신용 경색이 발생하여 글로벌 위기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2026년 4분기엔 이미 대중들은 대공황의 시작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파동에 동조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을 비워내고 내면의 힘을 일깨운 이들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신으로 자각하는 자만이 차원 상승의 거대한 파동에 몸을 맡기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서 3분기 달러 강세와 제조업 위기, 주식시장의 1차 붕괴가 시작된 직후 전 세계에 투자되었던 달러가 회수되면서 달러는 마지막 강세장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시기는 대략 2026년 상반기에서 3분기까지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붕괴로 달러의 신뢰성까지 불똥이 튀어 오히려 하락하거나 동반 붕괴로 이어질 줄 알았던 달러는 역설적이게도 초강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달러 불신이 생기면 달러가 무너져야 하는데 왜 반대로 환율이 폭등하게 될까요? 이것은 글로벌 안전자산의 심리로 위기 상황이 터지면 대중은 일단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돈은 무엇입니까?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시스템 자체에 불신이 생겨도 단기적으로는 현금 달러만이 거래 및 결제에 즉시 통용되므로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집니다. 달러 불신은 곧 해외 달러 투자금의 회수이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신흥국 자산을 매도하여 달러로 환전 후 본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달러 수요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달러의 초강세는 전 세계에 투자된 달러가 자본 회수되면서 신흥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 외환위기 도미노를 만들게 됩니다. 이 또한 전 세계 경제 연쇄 붕괴를 위해 그들이 설계한 매우 정교한 계획으로 달러의 강세가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세계적 피해가 누적되고 그 후에 달러의 약세에서 붕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일 때 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뒤에 올릴 달러의 약세와 붕괴편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달러 강세는 제조업의 붕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수출 기업들의 이익을 직격타합니다. 즉,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미국 물건이 해외에서 엄청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 제품을 안 사게 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니까 매출이 줄고 이익이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해고가 늘어나면 미국 내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회 불안이 고조되어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서비스업과 소매업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2026년 하반기쯤 되면 미국 기업 실적 고용 지표가 연쇄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달러는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다. 달러가 강해진 덕에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원흉으로 지목되어 달러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곧 달러의 약세와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은행과 부동산 위기 시작. 주식시장 1차 붕괴 이후로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와 더불어 금융 불안이 본격화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투자사들이 막대한 손실로 상한 불능 상태가 되고, 기술주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담보 가치가 증발, 대출 회수 불능, 이는 곧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집니다. 주식 붕괴 공포로 투자자나 개발사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급매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은행의 부동산 담보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들은 깡통 대출, 부실 채권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현금 흐름은 악화되어 자본 적정성은 무너지고 유동성 위기가 오며 결국 뱅크런의 위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기술주를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들은 주식시장 1차 붕괴로 인해 동시에 기술주 대출 부실 플러스 부동산 대출 부실 두 군데서 자산 손실이 일어나 은행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는
대손 충당금을 감당 못하는 중소형 은행들 먼저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은행주가 폭락하며, 곧이어 대형 은행들도 신용 경색이 발생하여 글로벌 위기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이러한 연쇄 사건으로 인해 2027년의 대공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026년 4분기엔 이미 대중들은 대공황의 시작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량해고, 주택 압류, 파산 급증, 노숙자 급증 등 중산층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절망과 분노의 토대 위에 시위, 폭동의 불씨가 점화되어 사회적 불안이 점차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전 세계적 사건들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절망감과 공포, 불안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각성할 수 있는 깨달음의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살하는 자와 절망 속에서 모든 집착과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자, 두 부류로 갈리게 될 것이며,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자 중에서도 다시 단순히 바라보며 머무는 자와 나는 무극이다를 깨닫고 파동에 동조하는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며 머무는 자는 변화의 문턱에 서서 멈춰버린 것이고, 파동에 동조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을 비워내고 내면의 힘을 일깨운 이들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신으로 자각하는 자만이 차원 상승의 거대한 파동에 몸을 맡기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5부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